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게슈탈트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빈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전경이라는 것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전경과 배경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는 루빈의 잔이라는 매우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딱 그림 그린 거 보시자마자 아, 이거였구나 하고 느낌이 딱 오시죠. 네, 바로 그 그림입니다. 사람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운데에는 잔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전경과 배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경은 바로 앞부분이고 덩어리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배경은 뒷부분이면서 확산되는 것 같은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루빈의 잔이라는 그림의 전경은 어딜 것 같습니까? 바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러한 얼굴들, 그죠? 이것들이 전경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가운데에 마치 잔처럼 보이는 게 배경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 가운데 잔이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곳을 배경이 아니라 전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 얼굴 부분을 배경으로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전경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배경으로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루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루빈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전경으로 인식되는 그러한 조건에 예가 있을 것이다, 예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있겠죠. 모두 다 전경이고 모두 다 배경이라면 사실상 너무 헷갈리는 것도 헷갈리는 거지만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때그때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어떤 명확함을 추구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루빈이 얘기했던 대로 전경이 인식되는 조건의 예시를 살펴봄으로써 어떨 때 전경으로서, 무엇이 전경으로서 인식이 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제가 그리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두 개 그렸죠. 근데 어떤 사각형은 상당히 크고 어떤 사각형은 큰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면 작은 것이 전경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큰 것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배경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겠죠. 그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이 좀 커졌죠. 안쪽 사각형이 커졌지만 근데 사각형이 위치도 좀 달라졌죠. 가운데 쪽으로 왔죠. 그죠? 닫힌 모양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전경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좀 상대적으로 열린 것 같으면 배경이 될 확률이 높다. 루빈의 잔에서 보셨죠? 그 잔처럼 보이는 부분이 열려있고, 그죠? 확산되어 있었죠? 그런 부분이 당연히 배경이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이 전경으로서 보통 작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재밌습니다. 신기한 부분도 있고. 세 번째, 똑같이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바로 똑같이 가운데 있지만 이제서야 가운데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전경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놓고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닫힌 공간이 전경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두 번째였죠. 그죠? 세 번째는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 이것이 전경이 될 확률이 높고 사이드에 있는 쪽이 배경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좀 특이해요. 우리가 하늘에서 종이 쪼가리를 던졌을 때 막 이렇게 막 나풀나풀 거리면서 땅으로 떨어지겠죠. 바로 이제 수직 낙하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이제 질량이라던가 이런 게 가볍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물리 쪽에 이렇게 막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무튼 더 가볍고 뭔가 평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천천히 내려갈 건데, 이렇게 막 나풀거리면서 종이가 떨어질 때 종이는 어떻죠?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그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겁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다? 전경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전경이
인식되는 전경으로서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는 그 조건의 예시들을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배경인데 작은 쪽이 안에 있으면 작은 모양이 전경이 되기 쉽다. 그죠? 두 번째, 닫힌 공간이면 열린 공간보다 전경이 되기가 쉽다. 세 번째, 가운데에 있으면 사이드에 있을 보다 전경이 될 확률이 높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전경으로서 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아웃라이어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뭐 어디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전경으로서 대부분 파악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합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루빈이 말하고자 했는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 건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시각을 통해서 어떤 형태라는 것을 지각합니다. 근데 형태라는 것을 지각할 때 어떻게 지각하냐면은 분화, 다른 말로 분리겠죠. 그죠? 분화나 이러한 분리의 어떤 그러한 원리, 이러한 것에 의해서 뭘 하고 있다? 형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시각 자극을 통해서 형태를 인식할 때는 바로 분화와 분리의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한 형태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미 메커니즘으로서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정리하자면 전경과 배경을 분리해서 분화해서 형태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게슈탈트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인 루빈이 얘기했던 전경과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재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래도 뭐 내용이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고 짧은 영상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